배우 강수현 씨 5일 날 병원에 가셨다가 5월 7일 날 뇌수술을 받고 회복이 안 돼서 심정지로 돌아가셨답니다. 안타깝네요, 그죠? 한국 영화계 또 해외 영화제 가서 여주연상을 받고 했던 한국의 어떤 대표 여배우, 물론 요즘은 이제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최근에는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매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노출을 약간 꺼리는 토크쇼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고, 그죠? 그런 편이라, 하지만 한국 여배우 중에 어떤 해외 수상 면에서는 어떤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그렇게 나이도, 요즘 55세 같으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닌데, 안타깝게, 생을 마감을 하셨네요, 그죠? 그 영화 같은 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근데 대부분 그 수상했던 영화들이 연소적 관람 불가 영화라서, 저도 좀 크고 난 이후에 봤는데, 그래서 아자아제 바라제라든지, 씨바지라든지, 그런 영화들은, 특히 아자아제 바라제 같은 경우는, 불교의 어떤, 불교 경전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의 어떤 만다라와 더불어 한국의 어떤 불교 영화의 어떤 양대 산맥이 아닌가. 한국 불교, 인도 불교 말고 한국 불교의 어떤 양대 산맥이 아닌가. 비구니의 삶을 다뤘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한국 문화, 한국 스타일, 한국 정서, 누가 봐도 한국적인 색채, 그런 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그 두 작품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또 한 작품은 그대 안의 블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흥행은 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그 그대 안의 블루라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죠. OST가 그 가수 김현철 씨와 이소라 씨가 듀엣으로 불렀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쳐서 그 김현철 씨가 거의 탑 가수 대열에, 그때 당시 탑 가수 대열에 올랐었고, 이소라 씨도 지금까지도 그때 데뷔를 해가지고 그때 유명해져가지고 지금도 가창력 좋은, 그 이소라의 프로포즈도 했었고, 가창력 좋은 가수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게 제가 그 영화 그대 안의 블루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이게 내 연소적 관람 불가였나 아닌가. 그때 당시 한국 영화 치고는 세트라든지 이런 게 좀 특이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국이 주로 찍고 있던 어떤 영화, 한국이 주로 찍던 영화 스타일하고 좀 달랐어요. 근데 다만 강수현 씨는 모르겠는데 안성기 씨는 좀 안 어울리지 않았나? 요즘 같으면 배우들이 폭이 넓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맞는 배우를 썼을 텐데, 안성기 아저씨가 아니고 다른 남자 배우, 연하의 남자 배우를 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 어울린 미스캐스팅이었지 않았나. 그때 당시 안성기 아저씨는 약간 미스캐스팅이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즘 그걸 리메이크해서 새로 만든다면 훨씬 더 감각적이고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영화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 카세트 테이프도 동호 쇼핑, 그때 당시 동호 쇼핑센터, 대구에 있는 동호 쇼핑센터 가서 카세트 테이프도 살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OST예요. 그대 안에 불러라고. 노래 제목도 그대 안에 불러죠. 갑자기 그때 생각나네요. 55세면 이제 한참 영화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위치와 시간대인데, 좀 안타깝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한국 영화 역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처절하게 헐리우드 영화와 싸워가면서, 영화를 찍어야 했던, 그런 시절에, 굉장히 열악했던 시절에 배우라서 더 안타깝고, 만약에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훨씬 더 좋은 작품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에 영화를 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꼭 흡사 스타워즈에 나왔던 공주가 스타워즈 찍다 죽었던 것처럼, 또 흡사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죠? 최근에 무슨 영화를 찍고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죠? 우리 강수현 배우가 있던 시절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스크린 쿼터라고 있었죠. 스크린 쿼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1년 365일 중에, 100일이면 100일, 120일이면 120일 정해놓고 한국 영화를 꼭 상영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 시켰던,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한국 영화사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영화 제작사들에 비해서,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걸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밀릴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스크린 쿼터를 사수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배우들이나, 모든 영화 관계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수준의 영화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1000만 관객도 시장도 세계 3대 시장으로 커졌고, 헐리우드에서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1000만 관객 우습게 나오고, 그죠? 코로나 전 이야기이긴 하긴 하지만, 영화 시장이 많이 커졌어요. 그죠? 좋은 영화도 많이 나오고, 또 배우들도 해외 가서, 서성도 많이 하고, 그죠? 상도 많이 받고, 또 좋은 평가도 많이 받고 있고, 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할 정도로, 작품성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아카데미 상도 받고 있고, 그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어요. 그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데, 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좀, 나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혹시나 생활고를 겪고 계시나 그랬어요. 왜냐면 작품 활동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나, 생활고를 겪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죠? 재테크를 아주 잘 하셨더군요. 다행스럽게도.
뭐 요즘, 최근에 또 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재산, 그래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뭐, 재산을 해놓고 돌아가신 거 보면, 좀 베풀고 살지. 물론 뭐, 강수영 배우님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승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좀, 여러분들도 좀 베풀고 사세요. 그죠? 물론 모을 때는 모아야 되지만, 물론 뭐 강수현 배우님과 강수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일찍 돌아갈 줄 몰랐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재테크를 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뭐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뭐 형편이 어려웠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셨다. 다행히도. 가끔 외국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히트 치고 이렇게 좀 막 사람들이 찾다가 또 이렇게 그 인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인기가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안 찾고 이래가지고 그 유명했던 배우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찌됐건 한국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한국 영화가 지금 세계에 발돋움해서 이제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 이런 시기에 한국의 어떤 중요한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한번 돌아가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다음 생은 어디서 태어나시는 게 좋을까요? 그죠? 헐리우드에서 태어나셔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강수현 씨 스타일이 나탈리 포트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물론 나탈리 포트만이 좀 어리긴 하지만, 훨씬 더 어리긴 하지만, 연기하는 스타일이, 그죠? 나탈리 포트만이 했던 연기를 우리 강수현 배우가 했으면 되게 어울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다음에 다음 생에 헐리우드에서 한번 태어나서 좀 더 멋진 연기,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멋진 여배우가 되어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